2016 북한 예언집. 북한의 부군이 어떻냐? 한마디로 어둡고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미음자 형태를 띠고 지붕 자체가 날카로워요. 그런데 앞에가 연못이란 말이에요. 북한의 붕괴에 있어서 해서 그 출발이 될 수 있다. 대학을 다닐 때 장석택과 그 친구 관계가 됐는데 그 장성택? 우리가 아는 장성택? 데려갔어요. 장부장 우리가 쌌어요. 빨리 튀라고. 라인돌 지금 숙청 간다고. 한 시간 반이면 도착한다고. 남북 모두가 올 수 있는 방송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2016년 벌써 두 번째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말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저 너무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만가면 꼭 모시고 싶어요. 네, 서울과학고를 거쳐서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어요. 영어, 중국어, 그리고 정말 특이해요. 인도네시아어까지 섭렵하신 분이에요. 방송인 이준석 씨. 이게 지금 정치 얘기했다가 뭐 사업 얘기했다가 방송인으로 방송. 소개가 됐거든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뭐 북한에 대해서도 좀 아시나요?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생각하는 거를 좀 많이 듣고 재밌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뭐 이렇게 아니 하는데 오히려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어가지고 그때 좀 부끄러워가지고 수업도 듣고 막 이러고. 전 되게 재밌는 게 저희 학교 도서관 중에 이제 옌칭 도서관이라고 동아시아 쪽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지하는 제가 한번 놀러 갔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북한 책 너무 많아요. 학교 숙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조선왕조실록을 북한판이랑 한국판이랑 보고 비교해서 보는 거였거든요. 두 개가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어떤 게 달라요? 실록 자체가 한자로 써진 거잖아요. 그거를 국어로 옮길 때 내용을 조금씩 바꿔요. 어허. 북한은. 어허. 그래서 예를 들어 이도라고 돼 있는데 본건패당 이도에 무리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사실은 조선왕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본건을 되게 비판을 하면서 자기네가 본건사회인 거예요. 아무튼 뭐 이준석 대표 이렇게 나오셔서 네. 뭐 열렬히 환영합니다. 열렬히. 네, 오늘은 이 반갑에 또 찾아주신 분이 계세요. 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뻔뻔하게도 이곳에 다시 왔군. 막 복수하고 싶어지시는 분입니다. 네. 기막혀서 나오셨어요. 제가 죽였거든요. 죽었잖아요. 네, 맞아요. 잠깐만 다시 뭐라고요? 제가 죽여드렸거든요. 비녀로. 비녀로 어디 이 뒷꽂이로 허벅지를. 허벅지. 근데 그게 아니 근데 독이 묻어 있어. 돌아가셨구나. 복 묻은 거기, 비녀로. 안에 허벅지를 찔렀는데 왜 머리가 빠져? 복 때문에. 극 중에서는 진짜 이제 박은혜 씨가 부부였죠. 죽여드린 거죠? 네네. 복수를 한 거죠. 근데 미녀한테 죽으니까 기분 좋아? 이렇게 아프지. 죽으면서 행복해요. 아라 씨도 연기력이 좀 있으신 편이죠? 저 요즘에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거든요. 대학교 편입하려고 진짜 하루에 7시간씩 연습하고 있어요. 연기 연습. 네. 요즘 연기 연습하는 거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요즘이요? 예, 요즘 연습하는 거. 대박이다. 자, 감정 들어갔다. 감정 들어갔다. 이놈. 내 아버지를 죽인 자가 누구냐? 빨리 고해라. 말 안 하겠느냐? 말 안 하겠느냐? 중요한 순간에 더듬네요. 감정은 진짜 소름 잡히셨어요. 진짜 탤런트 하나 나왔다. 감정몰이 눈물이 나왔어요. 감정 나 대단해요. 울컥했어. 진짜 아버지 죽인 사람 같아요. 아니, 사실 완전 사극성 아니에요? 완전히? 아니 왜 이렇게 복수할 대상이 왜 이렇게 많아? 안에도 있었나? 아니, 너무 은혜 씨는 잘한다. 어떻게 저는 갑자기 울컥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느낀 게, 대사가 다가 아니구나. 대사가 잘 안 돼도 감정이 좋으면 사람한테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구나. 되게, 감정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똑같은 대사를 재밌게도 혹시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래도 연애오락 프로니까 여기서 이렇게 울고 끝나면 애매해서. 예, 예. 똑같은 대사를. 네, 이건 좀 약간 재밌는 코미디예요. 레디, 어렵다. 액션! 이놈아. 내 아빠를 죽인 사람 누구니? 야, 진짜 잘한다. 내 아버지를 죽인 자가 누구냐? 이놈아. 내 아빠를 죽인 사람 누구니? 자, 오늘 우리 아라 씨도 그렇고 우리 김학주 씨, 이준석 씨 오늘 너무너무 시작을 아주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열렬히 환영의 박수. 이제 만나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제를 공개합니다. 2016 북한 예언집. 예, 한 해가 다르게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는 북한인데요. 2016년 북한은 어떻게 변화가 되고 또 북한 주민들의 삶들 어떻게 달라질지 오늘 아주 날카롭게 예측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2016년의 북한 날카롭게 예측을 하기 위해서 또 전문가분 한 분 오셨습니다. 오늘 이소연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충성! 지금부터 리만갑을 찾은 새로운 동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다들 잘 들으십시오. 북한 중앙당 행정부 산하 대외건설 지도국에서 근무, 쿠웨이트와 러시아에서 건설국 사장을 역임하며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북한의 진짜 1%, 고위층 인사이자 북한의 최고의 실세였던 장성택과 함께 일하다가 2014년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노이창 동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택과의 인연 덕분에 북한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다가 장성택과의 인연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겪다가 한국으로 망명하고 온 노희창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그럼 장성택, 그 장성택? 우리가 아는 장성택? 네. 정말 죄송합니다만 좀 질문이 좀 이게 제가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여쭤볼게요. 보셨어요? 장성택을? 만나셨어요? 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희 삼촌이 인민보안성 협조단 단장을 하셨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그 장성택과 친구 관계가 됐는데 제가 이 삼촌네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이제 삼촌과 이제 그 장성택 부장이 이제 그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이제 그 술을 한 자리에서 같이 할 때 이제 저도 함께 하곤 했고. 그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도 좀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린 모르잖아요. 왜냐면 아라가 와서 나도 장성택 봤어요 하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그 10년 동안 해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삼촌하고 관계에서 그 이어지던 게 좀 끊어졌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대건설 당비서 이제 그 임명된 명단에 이제 제 이름을 보고 저를 그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또 이제 우리 그 친분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장성택 씨에 대해 가지고 시사 프로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 보면 굉장히 뭐 북한 말 들어보면 이게 방탕한 사람이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 고 장성택 씨는 착한 분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짜? 네,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 악기 자체를 지금 못하는 악기가 없습니다. 현악기고 이제 그 관악기고 못하는 악기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삼촌이랑 친하게 지내셨고. 네. 그분이 그 이따글씨 그 노래를 부를 때에 그때 그 사람? 우리나라 나온 거 이제 그 낙하유수도. 박정희 대통령. 그 노래가 이제 그 당시에 그 민족가운명 이거에서 이제 이분들이 말씀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을 다루는 이제 그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18번이라고 해가지고 아까의 장수를 위해서 고맙소. 아가씨들 각각께서 좋아하시는 노래나 부르라고. 그때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그 어느 날 차 안에서 내게 물었지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뭐냐고.
대구 사람하고 이제 그 라카이수를 이제 부르는 거를 이제 그 기하로 해서 저희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그 일로 이제 그 18번이라고 예, 그렇게 이제 그 불러왔습니다. 이제. 남측 노래라서 싫어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때는 남조선 노래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민족과 운명에서 영화를 다루면서 나온 노래이기 때문에, 예, 당시에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그, 할 때 이제 저도 한번 좀 따라 불러봤는데, 저도 좀 칭찬을 받은 적이 좀 있고요. 잘하신다고. 실제 성격은 좀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살갑게 하거나 인사도 잘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네, 본인의, 예. 사람이 그, 체통은 작아도, 누구나 이제 그 만나게 되면 다 남자라고 하고, 굉장히 우리파입니다, 그것도. 한번 이제 그, 우리를 맺은 사람이랑 하게 되면 내 사람이다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우리가 있구나. 우리가 이제 단적인 신뢰를 둔다면 이제 그 채령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채령회가 이제 장승택과 이제 임일전에 그 어뢰종 이거 친분 관계를 해가지고 좋게 이제 오다가 1997년도에 이제 그 중앙사라청이 그 일사라청을 그 좀 그 수송지하로 이제 그 날라리 풍으로 지금 만들어놨다는 걸 해가지고 또 이제 그 막강한 권력 좀 행사하다가 이제 그 그런 문제를 해서 이제 그 좌천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승택이 김정일에게 좀 살려달라고 계속 그 여러 번 그 수차에 해가지고 해서 자강도 낭림에서 이제 그 혁명화를 겪다가 이제 그 평양 남방연구소 조업당 비서를 거쳐서 중앙당 이제 그 현재 이제 근로단체 비서 그 2인자까지 불릴 정도로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 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장성택 라인이었으면 뭐 권력이라든가 재력이라든가 상당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노희창 씨는 어느 정도 부자셨나요? 네, 저는 뭐 잘 사셨을 것 같은데. 아니, 서방합니다. 저는 뭐 대동강구역에 그 릉라동이라고 있어요.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그 릉라이동에 그 부유층이 살고 이제 간부급층이 사는 그런 아파트인데 거기서 100평짜리 집을 좀 쓰고 살았어요. 와, 100평! 아니, 우리는 여기서도 100평에 못 사는데. 회사에서는 그저 타고 다녔고. 북한에서. 독일차. 아니, 처음에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임대 아파트 받으셔가지고 들어갔을 때 기분이 좁아서 답답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건 분명합니다, 그거는. 그죠? 주현 씨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집에 들어갔을 때 북한에서 넓은 집 살다가 들어갔을 우리 때 거실만한 집이었죠. 네. 막 답답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사나. 그렇죠. 이런 분도 있어요. 오신 분들. 아니, 그, 릉라동이 어디냐면요. 당창군 기념탑이라고 있어요.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 원래 그거 짓기 전에 김일성이가 죽기 전까지도 그 자리 노른자리로 남겨놨던. 그 당창군 기념탑 주변이 바로 릉라동, 동문동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정말로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2014년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북에 계셨을 때 김정은을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그래. 왜냐면 장성택하고도 친했으니까. 2011년에 제가 그 김정일 그 이제 사망 때 제가 그때 당시 그 당비서로 사업했습니다. 네. 그때 경수산 기념문전에서 이제 그 장례식을 그 거행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김정은과 거리가 이제 50m에서 이제 제가 이제 급변자다. 이준석 씨는 대통령을 어느 정도 거리에서 아니, 바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원탁에서 앉아가지고. 어느 정도야? 네? 원탁에 이 정도. 아침에 그런데 가장 그래도 황당한 건 뭐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항상 사진 할 때 보면 기자들은 사진 기자들이 이런 거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옆에서 말 걸면 대통령이 오늘 밥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제목은 밀담을 나누는 그런 사진도 많이 나오는구나. 되게 많이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제가 뭐 회의하는 도중에 이거 뭐 그냥 물 마시고 있으면 속 타는 이준석이 제목이. 야, 이게 재밌다. 이게 사진 기자분들이 센스가 너무 넘쳐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 그냥 물 마셨는데. 우리는 깜빡 속았네요. 속 타는 이준석. 나 진짜 속 타는 줄 알았어. 아무 일 없었어요. 그냥 아침에 물 한 잔. 그냥 물 마신 건데. 아침에 물 한 잔이었는데 그냥. 이게 지금 사실 북에서 이렇게 오셨습니다만은 지금 김정은과 그 관계 때문에 사실 장성택 본인은 좀 정말 유명을 달리했고 그 라인들도 다 힘드셨잖아요. 네. 한두 명이 아니라 뭐 몇백 명이 넘어가고 그게 밑으로 가면 몇천 명이 될 텐데 네. 그 당시 상황은 어땠어요? 김정은이 이제 2012년 1월 7일에 김정은으로서 집권자로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그 친필 소환을 이제 보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김정일 장례식 때 그 좀 변없이 내리던 눈송이는 오늘도 우리 가슴에 끝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장군님의 연구차가 지나갈 도로에 하염없이 내리는 흰 진짜야. 진짜야.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인민들은 다 지금 장군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추운 날도 지금 마다하지 않고 다 지금 이거 바깥에서 벌벌 떠면서 장군님을 지금 구려하고 그러는데 일꾼들은 이제 앉아서 뚜뚜한 데 앉아서 자리 지킴이나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바깥에 나가서 추위에 떨면서 그 장군님과 연결하고 있는 인민들과 똑같이 자리를 하라고 해서 네. 그게 이제 그 전당적으로 진행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 이거 일꾼들이 행정 일꾼이고 이제 당 일꾼들이고 다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제 100일 장례가 끝날 때까지. 이제 현지에서 그저 숙식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지시가 이제 초등학교까지 다 내려갔거든요. 네. 당침 전달이. 네.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제 그 몇월 며칠 이제 그 친필 소환하게 되면 줄줄 이렇게 외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 인민들이 이제 그 김정은을 보면서 야 정말 이거 수령님 닮았구나. 우선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구나. 이제는 좀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저부터도 가졌던 겁니다. 제가.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간부 사업부터 이제 그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북한은 이제 간부급이라는 게 이제 그 군대 나갔다 오고 당원되고 대학 졸업하면 이제 간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만 졸업했는데 이제 그 현장 체험도 없이 이제 간부 사업을 해서 이제 행정 당 기관으로 이제 그 중앙당 기관 이제 그 아랫당 기관 무슨 뭐 쭉 계속 다 올라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기대감이 좀 깨지고 뭐 달라지는 거 없고 말만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이 내부 안에만 이제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장부장님하고 이제 그 3년 동안 해외에 나갔다 오라 그러면 이제 그 정리될 테니까 그때 이제 봐서 이제 그 중앙당 그 행정부 본부에 이제 들어앉으라 간부 등록으로 이제 그 들어앉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제가 이제 그 러시아 이제 현지 사장으로 이제 나갔던 겁니다. 이제 그 장부장으로서는 또 이제 책임지고 이제 잘해준다는 거래 가지고 이제 우리 그 행정부 간부부장하고 대군설지도국장을 또 그 현지에 또 파견해서 저한테 또 우리 그 현지에 나오거든요. 나와서 이제 우리 현지 일꾼들하고 해서 장부장 부탁이니까 좀 잘해줘라. 이제 그 본부로 들어갈 사람이다. 이제 3년 있다가. 엄청난. 그래 만약에 그렇게만 되지 않았다면 제가 오늘에 여기에 안 왔을 수도 있을 조건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제가 그렇게 하다 나니까 이제 누구도 나를 그 이제 건드리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던 거예요. 이제 그런 대접을 받았는데 그 대접 받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그게 12월 13일에 저한테 이제 그 국가보협에서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지금 테레비 봤어요? 옛날에 나한테 그 대답질도 못하던 사람인데 무슨 테레비 보냐고. 했더니 장부장 우리가 쐈어요. 사실을 이제 확인해서 이제 그 인터넷을 확인해 봤는데 정말 이게 장색택 그 사용에 대한 그 지금 처결에 대한 거 지금 나오고 그 북한 이제 TV에서 좀 방송을 좀 쐈습니다. 그게 반당 반응 끌려나가는 거 뭐 이런 거예요. 네, 그걸 해서 그 보고서에 그 다음부터 이제 국가보훈부가 이제 그 어디 가도 이제 그 보고하고 다니라고 그런 찰나에 이제 저 아는 지인으로부터 지금 연락이 온 겁니다. 이제. 빨리 튀라고. 국가보육 2명이 지금 1시간 반이면 도착한다고. 지금 라이벌도 다 지금 라인들 지금 숙청한다고. 빨리 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저 그때 그저 한국으로 가야 되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일단은 그저 숨어서 그다음부터 제가 러시아에서. 네, 숨어 다녔습니다. 그 숨어 다니시다가 대한민국에 오게 된 그 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러시아에서 석 달 살고 독일에서 2달 살고. 독일 코스로 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네, 독일 코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실히 다르세요. 왜냐면 뭐 중국을 돌아서 뭐 어디 미얀마로 해서 이렇게 오신 것도 아니고 그 얼마나 긴장 속에 그 사실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라는 공포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공항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출국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 증명서를 이제 들이밀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저희 그 사진이 그 이제 수배가 이제 그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담당 그 출국 도장을 찍어주는 그 담당자가 이게 보다가 이제 그 찍질 않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전화를 하니까 이제 그 공항 경찰이 이제 나타나고. 공항 경찰이 나타난다면 공항 경찰도 이제 그 저한테 말을 안 시켜요. 저를 그저 그 얼굴만 보면서 이렇게 감시를 할 뿐 눈으로 별일 없는 것처럼 하면서. 그런데 이제 전화했는데 그 국가안전위원회 경찰들이 또 이제 그 두 명이 또 내려왔거든요. 이제 그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그 대사관으로 연결할지 이제 그 모를 찰나인데 당시 돈 $1,000를 이제 주면서 나 전화 한 번만 좀 하게 해달라고. 저희 형사국장한테 나 전화 한 번 좀 해달라고. 나 이거 증명서 그 친구가 해준 거니까 전화 좀 한 번 해달라. 그래도 이 친구들은 확인을 해야 되니까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 확인을 하는데 그 형사국장 그 목소리가 맞으니까 바로 전화를 연결을 안 해주고 넣고 그다음에 돈을 받고 도장을 박아주면서 나가라고.
그 순간이 40분이었습니다. 40분. 진짜 무서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잡히게 되면 이제 자기가 자살해 죽는 게 낫지. 해외에서 이제 그 도망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게 그런 사람들 경우에 이제 잡히게 되면 무조건 이거 두 관절을 꼽습니다. 생관절을 꼽고요. 생관절을 꼽고 말을 못하게 이제 이거 마스크를 채우고 휠체어를 태우고 휠체어도 여기 태워서 여기 이거 수갑을 다 채웁니다. 여기다. 다 채우고 그랑 그 안내자에 따라서 이제 그 비행기까지 안내해 가서 들어가가지고 이거 구판 환자라고 하면 공항도 이제 그 긴급 상황이라 그게 이제 다 통과되거든요. 그 어느 나라나. 그러니까 환자처럼 위장을 한다는 거죠? 환자처럼 한다는 거죠. 시체로 나가려면 시체에 대한 그 검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사고를 못 하는 거니까 자체로 이제 다리를 꽂고 말을 못 하게 해놓고 긴급 환자다 해가지고 선에 오죠. 환자라 해가지고 이제 수송해서 나가는 거죠. 노희창 씨 오늘 사실 겪었던 거 지금 다 말씀하시자면 아마 3일 정도 걸려도 부족하실 겁니다.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열렬히 환영합니다. 네, 2016 북한 예언집 첫 번째 주제는요. 2016년 확 달라진 북한 정치계 쪽 이야기라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2016 북한 내모의 순환은 끝나지 않았다. 자, 잘 보시죠. 누구의 순환이 끝나지 않았을까요? 무슨 순환일까요? 형, 근데 옷 보면 알잖아. 인민. 북한 인민의 나 오늘 순환이 끝나지 이만감 않았어. 나온다고 했더니 코디가 인민군 색깔 옷을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이준석 씨가 있어서 이 정치적 감이 우리보다 월등하신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준석 씨는 조금 있다가 가요. 네. 이럴 때 곤란할 것 같아. 그러니까 맞춰도 그냥 기본이야, 맞춰도 본전이고 틀리면 왜 저랬어?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예상을 한번 네네. 해보면 북한 그 고위층 고위층의 순환은 끝나지 않았다. 네. 왜냐면 지금 불안할 것 같아요. 2016 북한 모란봉 악단의 순환은 끝나지 않아. 얼마 전에 또. 진짜 이게 헷갈리는 거네. 이게 인민 나왔고 수뇌부 나왔으면 남은 게 없잖아요. 그렇지. 인민이랑 수뇌부인데. 인민 아니면 수뇌부인데. 자, 2016 북한 김정은? 김정은의 순환을 끝나지 않았다. 이게 정답 확인합니다. 2016 북한 이인자 순환은 끝나지 않았다. 자, 지금 뭐 북한 하면은 꼭 등장을 합니다. 뉴스에서. 그렇죠. 이제 김정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인자는 누구냐? 계속 바뀌죠. 계속 바뀌어 지금. 고위층 맞네. 이인자는 고위층이잖아. 아, 근데 2인자가 딱 고위층이라 하기도 뭐한 게 너무 옆에 설설 기어요. 갈 때 보면은 사진 줄 설 때도 조금 앞에 잘못 서면은 뒤로 싹 빠지고. 한 발 앞에 갔다가 깜짝 놀라서 뒤로 뒷걸음질 치는 것도 있어요. 또 그리고 그걸 방송에 내요, 걔네는. 그러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자, 이인자. 뭐 총 맞은 사람, 뭐 고사포를 맞았다는 사람, 이인자에 대한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2016년에도 그러면 그런 이인자들이 계속 순환을 겪는다는 건가요? 그렇죠. 아마도 보면은 지금 김정일 시대하고 김정은 시대 특징적인 게 뭐냐. 김정일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단계에서 이게 체제가 구축이 돼갖고 절대적인 권력을 질 수가 있었는데 김정은은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징적인 걸 보면은 외신이 2인자라고 떠들어주면 떠들어줄수록 또 북한에서는 2인자들 순환이 또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정권의 특징 보면은 자꾸 없애요. 그렇죠. 자꾸 바뀌죠. 이거 없애는 것이 뭐냐면은 그만큼 자기 자신의 체제 구축을 위해서 불안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사회가 철저하게 당의 유일 사상 체제, 유일적 지도 체제라 해서 원맨 사회입니다. 무조건 한 사람의 지도를 받고 한 사람의 말만 들으라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은 아마 2016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갈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오히려 간부들이 더 불안한 거죠. 그렇죠. 이인자라고 해도 이게 얼마 갈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인자가 되는 게 불안할 것 같아요, 자기가. 서로 안 하려고 하겠다. 저도 정확하게는 짚을 수 없지만 북한에는 숨은 브레인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뭐 제갈 공명 같은 그런 책사들이 저는 무조건 있다고 보거든요. 이준석 씨 같은. 예, 그렇죠. 이게 젊은 분들이 계세요, 아마도. 예, 그런 사람들이 조언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일정한 공개적인 직급은 없는 거죠, 아예. 모사처럼 숨어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인자가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도 또 불안할 거야. 다른 새로운 브레인이 나와서 자꾸 그러면 걔는 걔대로 또 불안해질 거 아니야. 잘리면. 예. 원래 왕도 그런데 보면은 여러 가지 2인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안 다루는 거는 왕비가 하는 거고, 경제적인 건 누구한테 맡기고, 또 군대는 누구한테 맡기고,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거기 다 자기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직무 수행에 관해서 그냥 북한에서 분담을 했을 따름이지 자유민주주의 시각에서 북한을 분석하다 보면 2인자 서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절대 그걸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아무튼 뭐 군 출신이 아닌데 행정 출신이 군을 뭐 네, 그렇죠. 비할 수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만갑 브리핑의 달인 우리 이소연 씨께서 북한의 2인자 관련해서 아주 멋진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만갑을 위하여 복무함. 지금부터 이만갑 공식 군사 부대인 저 이소연이 김정은 정권 이후 2016년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는 북조선 2인자들의 고난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환을 겪는 2인자 중 첫 번째 인물은 바로 빨치산 2세대이자 북조선의 대표 2인자 최룡해인데요. 장성택과 호형호재하는 사이였지만 그의 숙청 이후 본인 목숨도 위태로워지자 장성택 측근들이 적힌 숙청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김정은에게 전달. 살아남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지방협동농장으로 자천당하며 낮에는 노동일에 밤에는 반성문을 쓰는 등의 모진 순환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순환을 겪는 2인자 중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북한 고위급 수석대표로 한국에도 왔던 황병서인데요.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20년 넘게 일한 그는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군 서열 1위 총정치국장이란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나이든 간부들의 물갈이로 김정은 수행 횟수가 적어지자 이에 위기를 느낀 황병서는 그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알았습니다. 김정은의 명령만 따르겠다는 충성의 노래까지 보급했다고 합니다. 저렇게라도 살아야 되는 거야. 어쩌게 그거지. 순환을 겪는 2인자 중 마지막 인물은 바로 북조선의 대표 군부 볼로로 불리는 오국열인데요. 김정일과 의형제까지 맺은 그는 당 작전부의 최종에 전투한 1만 명을 거느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권력이 김정은을 자극한 꼴이 됐는데요. 결국 오국열은 본인의 충성심을 보여주겠다며 손잡벌되는 김정은 앞에서 자신의 가족과 함께 뿌잉뿌잉 노래 재롱까지 선보이는 순환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북조선 2인자들이 겪고 있는 순환과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남고자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아셨나요? 이상입니다. 어렵게들 사네. 네, 김학철 선배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정말 오늘 생생한 정보 같아요. 네? 2인자. 근데 사실은 제가 사극에서 2인자거든요. 제가 사극에서 2인자예요. 왜냐면 오른팔 전문 배우였고. 이 왼팔은 써본 적도 없어. 야, 근데 2인자 좋은 것만은 아니네요. 선배님도 위기를 느끼는 다른 2인자가 또 있어요? 많이 생겼어요. 요즘에 얼굴도 불친절한 애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순간 내가 봐도 무서운 애들이 있어. 누구라고 얘기 못해도. 근데 애교도 잘 부르시잖아요, 선배님. 기생꿈 꽝도 한번 해보세요. 기신금 같다. 기신금 같다. 네. 성대현 씨의 2인자는 누구예요? 저의 2인자요? 네. 없지. 와이프. 생각 못했구나. 와이프. 라이벌. 무존재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 2인자. 본인이 2인자 아닌가? 내가 내 채찍 오른팔이지, 그러니까. 내 오른팔이 누구냐고요? 아들? 딸? 아니, 나는 오른팔 없어요. 나 있잖아. 형 있잖아. 아, 나는 지금 보니까 나한테 외롭네? 아무도 없어요, 집에. 2인자를 키우지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저는 절대 권력 저 혼자입니다. 윤정희 씨. 저는 뭐 저희 아들들이 2인자가 되지 않을까요? 네. 키우겠다. 예. 근데 저는 딸이라 딸이 제일 위에 있거든요, 서열이.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야 되는구나. 지금이라도 선배님 늦지 2인자는 않았어. 누구예요? 조세호. 저 조세호 씨죠, 그래. 근데 알고 보면 세호는 그렇게 생각하지. 희석이 형이 내 오른팔이라고. 내가 수입이 더 많아. 이거 지금 얘기 들으니까 이거 씁쓸하면서도 좀 웃기기도 하고 이게 좀 이거 무사한 일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북한에는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게 되면 이제 혁명적 수령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혁명가 건설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휘와 역할. 그런 수령을 이제 진심으로 높이 모시려는 이제 견해와 관점. 예. 그다음에 이제 높이 모시려는 이제 자세와 입장.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보는데 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라고 이제 우리 세뇌 교육을 하거든요. 수령관. 네, 혁명적 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한다. 이분들도 다 이제 여기 다 수령관으로 무장했던 분들일 거예요, 아마. 네. 임 대표님 수령관 있으셨어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우자 하는데 항상 이제 수령관을 그래놓고는 탈북하신 거죠. 뒤로 계략을 꾸미시고. 이제 벌써 2인자가 된다면 그 수령을 위협하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황병서라든가 이제 채령이라든가 북한에는 2인자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론은 안 하지만 사실은 인민들도 알잖아요. 눈치껏. 그렇죠. 북한에서의 그 2인자라는 개념, 우리 남쪽에서는 이제 2인자 하는데 사실 그런 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모든 간부직은 수령으로부터, 지금 김정은으로부터 얼마마다 믿음을 받느냐, 그것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제같이 뭐 인사에 참여한다거나 뭐 사리사욕을 챙긴다 하면은 그건 반역으로 곧장되기 때문에 믿음을 배신한 장성택이처럼 처단을 당하는 거예요. 오국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오국열 같은 경우에는 그 김일성, 김정일보다 더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고 당에 충성한다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온 가족을 데려나와가지고 충성의 노래를 부름으로써 자기도 표현하고 또 북한 주민들도 따라배게 했습니다. 함으로써 김정은에게 그만한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했죠. 예, 무대에서 우리가 다 봤죠. 그걸 김정은은 또 좋아해요? 김정은에는 거기에 또 좀 감명을 받더라고요. 그게 감명을 또 받아? 할아버지, 아버지가 충성했던 나에게도 충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쩌면 북한에서는 2인자란 말을 안 쓰는데 다른 나라에서 2인자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칭하고 이걸 그 본인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겠어요. 그렇게 부담스럽죠. 정말 위험스럽고. 일단 아직까지 황병서 같은 경우에도 배신한 걸 떠나가지고 일찬하려고 엄청 내려가니까 뭐 알았습니다 노래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그런데 이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자기 충성심을 또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라는 노래. 무슨 알았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네. 날마다 반복하는 대답이라고 소홀히 생각한 때는 없느냐. 명령받은 병사의 대답 속에는 도국의 운명이 놓여 있다네. 그렇다 우리들이 받은 명령은 완전 리듬 타셨는데요. 수령의 명령, 당의 명령 알았습니다.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그러니까 무조건 알았습니다라고 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요. 평양이나 북한에서는 TV로 그렇게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가서 채널 A 보면서 나 2인자 됐나 이렇게 우리나라 남한 방송을 집에 가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민의 연대장 이상급부터는 이 남한의 언론 상황을 창고신문이나 자료신문으로 배급을 합니다. 배급받아요? 네, 그하고 지금 현재 이러이러 남한의 언론이 이렇다. 미국이 지금 이런 방향을 나오고 있다. 지금 황병서 채용에 대해서 2인자로 앞으로 차후 대통령으로 뭐 이런 동향이 돌고 있다는 것을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무슨 회의 때 김정은이 내가 오늘 남한신문을 봤는데 최룡해 동지가 2인자라고 하던데 갑자기 이러면 동아일보 인면에 최룡해가 벌벌 떨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2인자 아닙니다. 이게 당연하지. 이럴 필요가 없는 게요. 일단 김정은 지나갈 때 옆에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고 회의 인민회의 할 때 보면 이제 누가 어느 위치에 앉았느냐로 이제 이미 정리가 다 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죠. 김정은에는 매일 우리 남한 TV를 우리 서울처럼 꼭 같이 보니까 이제
2016년 북한에서 순환받는 2인자를 대신해서 떠오르는 정치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예, 과연 2016년 주목해야 할 북한의 새로운 정치 세력 누구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2016년 가장 주목해야 할 북한의 주요 인사 빨치산 1세대.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일제시기 김일성과 함께 만주에서 항일 운동을 벌였던 북한에서 인정하는 김일성의 전우로 분단 후 북한의 당군의 주요직에 앉아 김일성 못지않은 권력을 누렸던 빨치산 1세대. 김일성은 생전 자신이 죽으면 동지들 옆에 묻히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각별한 애정을 표현했다. 김정일 역시 빨치산 1세대에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복형 김평일과의 후기자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그들. 김정일은 집권 직후인 1995년 공식 담화문을 통해 빨치산 1세대를 혁명 선배로 명명, 북한 내 그들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반면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며 집권 초기 빨치산 1세대를 물갈이하고 젊은 고위 간부들을 대거 등용했던 김정은. 하지만 최근 그의 행보가 확 달라졌다. 빨치산 1세대인 원로들의 생일을 챙기는 것은 기본. 빨치산 1세대 대표인물인 리을설의 사망에는 김정은이 직접 나서 국가장의위원회를 구성, 국장을 치르며 빨치산 1세대에게 최고의 예우를 보이고 있는 김정은. 2016년 등한시했던 빨치산 1세대에게 각별한 대우를 하는 김정은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이 북한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예요. 뭐 항일,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챙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빨치산 투사들이라는 거 존재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상기를 하자면은 일단 같이 김일성하고 싸웠는데 예전에 항일을 할 때 김일성보다 직급이 상당 위였던 사람들이 많아요. 보이지 않는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빨치산에 대해서 절대로 김정은도 무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자기는 존경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 이렇게 빨치산을 이렇게 1세대를 챙긴다라는 건 명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명분 챙기려는 것도 있고, 지금 김정은이 사실상 그래가지고 2세대랑 교류하려고 했던 정황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보면 뭐 최연 아들 해가지고 최룡에 관리하려고 했었는데, 해보니까 안 됐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1세대는 그래도 같이 어쨌든 항일전선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외국에서 보기에도 예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끌어내 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세대 전환에 완전 실패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김정은은 3세대잖아요. 그렇죠. 3세대라고 했을 때까지 2세대도 우선 제대로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다른 카드가 없는 거죠, 이제. 외교적으로 고립되었으니까. 그럼 김정은이 빨치산 1세대를 위해서 챙기기 위해 특별하게 뭐 하는 것들이 있나요? 북한 정권 그 자체가 저 항일 빨치산 저 사람들이 기본 축입니다. 그런데 김정일 시대 들어와가지고 고난의 행군이요 뭐야 하면서 저 의지가 다 붕괴되고 상당히 그 회의적인 생각을 먹었거든요. 그런 걸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자기가 통치를 시작하면서 저런 사람들에게 확고하게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대우를 한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너희들도 지금 어렵지만 확실한 나의 통치에게 충성을 해라. 김정일 시대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 국가 뭐 장의위원회 위원장도 김정은이 직접 맡았고. 그렇죠. 이번에 아주 특색 있게 국기 조기 개항시키고 장의 행렬도 하고 주민들 나와가지고 그 반임도 할 수 있게끔 TV도 이제 다 음악 이런 걸 다 중단시키고 그렇게 했죠. 근데 그뿐이 아니라 그 생일 같은 것도 많이 챙겨주고 오백룡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또 투사가 있는데요. 뭐 그분은 이제 하늘나라를 이미 가셨어요. 간 사람인데도 뭐 100세 뭐 생일 뭐 이렇게 기념으로 해주고 네,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행사를 크게 하고 있어요. 84년에 사망한 사람. 그렇죠. 죽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해서 뭐 상당히 많이 좀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일단 2세들에서 좀 많이 그 신경도 쓰이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북한은 6.25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게 참가했던 용사들을 뭐 또 치하해주고 기린다라고 하면서 노병대라는 걸 또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실제 그 노병대에 참가한 사람들을 보니까 참전 용사가 몇 명 없더라라는 거죠. 그 생존자가 몇 명 없어서 60년대에 군복무 했던 사람들 군복을 입혀서 참가시키고 20, 30대를 군복 입혀서 뒤에다 방청객으로 앉히는 이런 노병대, 형식을 갖춘 이런 노병대를 또 만들어줬습니다. 2016년 빨치산 1세대를 확실히 띄우기 위해서 최근에 빨치산 1세대 리을설 장례식을 최고 예우인 국장으로 치렀는데요. 어느 정도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뭐 고모부까지도 사용을 시켰던 사람이다. 또 뭐 여러 가지 뭐 비판들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이렇게 예우를 하고 갖춰주고 나는 챙겨주는 사람이다를 보여주기 위한 또 명분으로 갖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 체제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렇죠. 확고한 지지 세력이. 네, 그것도 있고 또 일단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뭐 이렇게 그 한쪽에서 숙청을 하다 보면은 역시 뭐 김정은 정권에서 그런 시각적인 그런 효과를 좀 이렇게 완화시키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그런 것도 있겠죠, 목적. 어쨌든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영웅이라고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예. 최고의 예우를 했다는 거는 결국은 그만한 가치를 뽑아내려고 노림수가 있고 뭔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선 저렇게 예우를 할 리가 없죠. 전부 다 뭐 혁명 열사라든지 이런 1세대 빨치산 같은 사람들만 예우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국장이나 어떤 국가에서 장례를 치는 방식으로 예우하는 경우가 있는지 좀. 그렇죠. 있죠. 여기 북한도 이제 그 김일성 항일 빨치산 투사들은 혁명 열상으로 가고 뭐 저렇게 국무총리나 또 뭐 과학자 뭐 이런 데서 이제 공을 잇는 사람들은 좀 애국 열사력이 따로 있어요. 네, 그쪽으로 이제 분리해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진짜 사랑받는 인민 배우도 어느 정도 대우를 해줘요? 이런 그렇죠. 예, 가죠. 있어요? 어미란이 있어요. 어미란? 예, 북한 내 어미란이라는 여자가 최고의 톱스타예요. 여기를 말하면 전지현급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거 유서나물로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애국 열사령에도 앉혔는데 거기다 공화국 영웅이라고 이제 이름까지 그것까지 다 새기고 배우도 엄청 이렇게 대우했어요. 북한에선 배우 할 만하겠다. 예, 배우 할 만해요. 제가 이제 사극 속에서 개국 공신력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제 세운 나라가 두 개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항일 빨치산 그 1세대들에 대한 교육을 뭐 교과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혁명의 3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혁명의 1세대들이 바로 김일성과 빨치산 활동을 하면서 일제놈들을 싸우고 그들의 피해, 정말 그 공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사회주의 제도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다. 그럼 리을설 같은 사람, 리을설은 나와요? 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혁명의 1세대들의 그들의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노래도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선열들 저 푸른 광야에 청춘을 묻었던가. 사랑이었네 조국의 미래였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외울 노래가 너무 많아요. 이현주 씨 노래 들으면 왠지 모르게 오늘 한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러지 분위기를. 아니 노래 자체가 구성지네. 그러니까. 저도 막 항일혁명 투쟁식이 보면 식량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밝아서 먹고 그 나무 껍질마저 막 겨울 같을 때 없잖아요. 그럼 벽띠 여기 벨트 그걸 막 우려서 물로 먹고 진짜 대박. 이거 그다음에 그다음 막 이렇게 일제놈들한테 잡혀서 거문이람 당하면 마지막까지 자기 목숨 죽으면서도 비밀을 끝까지 지켜 싸웠다고 그렇게 교과서에랑 막 실려 있어요. 그게 무슨 교과서예요? 역사 교과서예요? 혁명 역사 교과서. 혁명 역사 교과서? 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뭐냐면 교과서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라고 해서 이 빨치산 1세들이 예전에 자기네 했던 전투국 목록을 갖다가 회상록으로 이렇게 써서 그걸 배포했는데 그게 좀 개인 영웅주의가 자꾸 과시가 되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어두워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 다음 세대들한테 영화로 만들어서 자꾸 내보내서 전쟁을. 충대장은 군인이었으니까 이거 계속 배울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자기 말한 게 다 맞아요. 김일성이 해고록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해고록에 보면은 이제 1세라는 게 20년대, 30년대 같이 혁명하던 사람들, 이제 김혁태, 황수 대표적인 인물이요. 30년대부터 40년대 사이 나온 게 누가 나면 이제 어순누비, 이제 오백용, 기때 김일태현, 뭐 그때 쫙 나와요. 나하고 혁명투쟁하면서 어떻게 잡히게 돼서 어떻게 구원해줬고 이 사람은 내를 다스려요. 자살해 죽었고 이게 쫙 나온다는데요. 아, 훗날 적은 거구나. 네, 훗날. 근데 이게 무시 못하는 게 그 이제 오백용, 최인 아들 누구야? 그 누구야? 어쨌든 나니까 다시 또 읽고 시한 거예요. 충대장. 네. 지금 보니까 항일빨치산 운동 이름도 몇 명 모르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얘기해. 그래? 공부 열심히 안 했네. 이름 많이 한다니까 일단. 그럼 준석 씨가 이준석 씨가 드디어 내가 탈북하신 분들하고 만났구나라는 걸 오늘 처음 느끼시죠. 예, 당황했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저는 근데 아까 그 물어봤더니 되게 궁금한 게 그거 되게 미화됐다는 생각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 아니요. 북한에서 조국은 곧 수령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령님은 곧 조국이다. 그래서 우리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령님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의 존재 이유가 바로 수령님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정말 있었던 사실인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배워주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는 건강국 깃발에 빨간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빨간색은 이제 혁명 열사들의 붉은 피로 물들인 색깔이라고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 저희는. 빨간 넥타이가 왜 있느냐, 북한의 소년단은. 바로 그들의 붉은 피다. 그들의 붉은 피가 쓰여 있어서 그들이 갔던 길을 따라서 우리 소년단들도 바로 따라가겠다는 의미에서 빨간색의 아이들은 그래서 다 빨간 목도리 하는 게. 이게 지금 뭐 빨간색에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1세대, 빨치산 1세대를 챙기는 김정은의 지금 노력들 뭐 이런 게 오늘 소개가 됐네요. 네. 2016 북한 예언집 이번에는요, 2016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신년이 되면 뭐 운수 같은 거 보잖아요. 네. 북한 주민들도 운수 보나요? 네. 봐요. 그 원래 불법이죠. 네, 불법. 아, 불법인데 봐요? 토정 비결을 봐요? 아니면 북한에 이렇게 신들린 사람 봐요? 아, 그런 거 아니고 간상을 보고 그 이런 사람의 1년 운세를 풀어줘요. 네. 그러면 내가 올해 일이 어떻게 잘 될 것인가 그거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집에서는 일단 1월 1일이면 그 하트 있잖아요. 하트는 우리 남한에만 있어요? 네. 아니 우리 북한에도 많아요. 네, 하트를 나오는데 그거가 아직 신수를 보잖아요. 그 1년 운세를 봐요.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나오는데 어느 달에 일이 잘 되고 뭐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 미신쟁이한테 찾아가요. 근데 되게 이렇게 잘 버는 미신쟁이는 소문 나거든요. 어느 동네 누구는 진짜 잘 번다더라 이렇게 소문을 나면 간부들이 막 차를 이렇게 모셔 다니면서 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저희 같은 서민들이 보려면 새벽부터 가서 줄 서서 기다려요. 새벽 일찍이 5시 그때 막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복채는 어느 정도 내는 거예요? 복채. 아, 돈은 우리는 한 사람 2만 원씩. 2만 원? 북한에서 2만 원. 얼마예요, 그럼 북한편 2만 원? 쌀 한 4kg 정도. 쌀 4kg? 네, 5,000원 하니까 사서. 비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근데 일단 잘 번다고 하면 더 비싼 것도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이 얘기했을 때 어떤 분들은 진짜 북한에서 점을 봤는데 뭐 남쪽에 가서 살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진짜 들었는데 우리 두현 씨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용하다. 아니, 저는 오기 전에 또 봤어요. 한국 오려고 큰일 할 때 원래 점을 보거든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를 봐달라고 해요. 그러면 딱 간상을 보고 뭐 숫자를 풀이해. 생년월일에다 다 풀이하면 그게 나와요. 몇 월 달에 가면
잡힌다, 뭐 일이 안 된다, 몇 월 달에 가면 성공한다 이런 것까지 다 쓰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99년도 1월 달에 그 전 버는 집에 가서 봤는데 그때 돈으로 이제 엄마랑 제 거 버는데 한 사람이 이제 50원씩 100원을 주고 봤거든요. 그때 이제 딱 보더니 24살 나는 해에 제가 이제 운명의 갈림길에 서는데 그 길을 꼭 선택해라. 근데 이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외국물 목을 팔자라고. 외국.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가게 되면 이제 네가 엄청 잘 될 거라. 근데 그때 지금 돌아다 보면 제가 24살에 이제 천주교를 다니면서 그때 이제 그분들이 한국 가는 길을 알선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현재 여기 와 있는 것도 이제 천주교 도움으로 왔고요. 그리고 그때 그 책에 나와 있는 게 저를 보고 혹시 가지고 있는 끼가 있냐고. 그래서 노래하고 있다니까 그 끼를 꼭 살려서 하라고 꼭 성공한다고. 아니,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있습니다. 믿으시는데 지금. 점을 보고 내려오셨어요. 저는요, 점을 보는 애인데, 애가 좀 살짝 이렇게 모르게는 좀 지적 장애가 있이 생겼어요. 코도 빡 흘리고 20살짜리가 이렇게 코가 이렇게 흘리고. 좀 모자라해. 근데 걔가 잘 맞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걔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야, 내가 좀 장사를 하려고 멀리 떠나야 되는데, 내가 좀 안전하게 장사를 해올 수 있겠니까, 에휴, 누나는 멀리 떠나는구만. 이제 가게는 아이 올 것 같은데, 이거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 내가 하려고자 하는 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니? 약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머나, 그래, 위험한, 그럼 어느 날 떠나면 되니? 근데 일단 내가 떠나란 날에 떠나되, 그리고 내가 방토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내가 누나가 입은 옷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이거 약간 사심이 있는데? 이 옷을 갖다 뭐하니까 이 옷을 태워야 된대요. 자기가.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면 굿인데 북한에서는 방토를 해준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입은 옷이 정말 그 비싼 돈을 거금을 주고 산 한국 옷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깝지만 내가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 옷 따위는 한국 가서 살보면 되지 않겠냐고 다 벗어서 옷을 갈아서 줬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탈북한 다음에 보니까 저희 엄마가 걔를 길에서 봤대요. 제 옷을 걔네 누나가 입고 다니더래요. 그거 볼 때마다 엄마는 계속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도 맞췄네. 일부러 바보처럼 연기하고 다니지만 똑똑한 사람이야. 원래 은하 씨는 뭐 점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네, 처음에 탈북하기 1년 전에 가족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저희 아버지를 보더니 이제 길을 떠나는데 되게 위험하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점을 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중국에 들어갔다 한 달 만에 붙잡혀 나왔거든요. 그러고 저희 이제 언니랑 저랑 또 잡혔을 때는 새벽에 갔어요. 왜냐면 이게 신기가 새벽이 돼야 정확하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새벽 5시에 찾아갔는데 저희 보고 너네 중국 가는데 일이 잘 될 것 같다고 하더니 마지막에 저희 나갈 때 하는 말이 언제 가는지 자기도 같이 가. 오늘 뭐 참 얘기 재밌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한 손님을 한분 모셨습니다. 2016년 북한의 운세를 봐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정말 유명하신 분이세요. 예, 풍수학자 김상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김상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운세를 보면 그 사람 관상을 보거나 사주를 보거나 이러는데 풍수지리를 봐도 운세를 볼 수 있나요? 네, 운수도 풀 수 있죠. 이제 풍수지리는 큰 테마, 구군을 보낼 때 이제 보는 것이죠. 점수로 이제 개인적인 보는 것이고. 구군을. 2016년도는 원숭이 띠잖아요. 원숭이. 네. 그런데 북한의 구군이 어떻냐? 그리고 질문이 왔었는데 한마디로 어둡고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뭐 원산을 아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원산 쪽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그 원산은 김정은의 고향입니다. 의미가 있어요. 김정은은 이미 돈복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고향이 원산이기 때문에 풍수에서 물은 재물로 봅니다. 원산 앞바다가 굉장히 넓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재물인데 이 재물 앞에서 푹 들어간 곳이 있는데 이것은 풍수는 형상으로 볼 때 복주머니다. 돈을 담은 주머니다. 문제는 이 형상으로 보면 뾰족 나온 자리가 멀리서 보면은 권총의 방아쇠의 형국입니다. 방아쇠라고 하는 권력이고 이 물이라고 하는 재물인데 두 개가 상충관계인데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원래 김정은은 태어날 때 돈운으로 그 진행을 했으면 거부가 됐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북한의 통치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권력도 갖고 재물도 갖게 되는 형국인데 이쪽에다가 비행장도 만들고 스키장도 만들고 여러 형태를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런데 돈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조직을 풀고 있는 거죠. 조심스럽게 아쉬움이 있는 것이 이로 인해서 어쩌면 총이 들어있잖아요. 재물 때문에 출발해서 총으로 애용이 있을 소지가 있다. 2016년도가 원숭이란 말이에요. 잔망스러운 그 동물이죠. 그래서 어쩌면 재물로 인해서 내용 관계가 심화되고 북한의 붕괴에 있어서 사람들은 평양에서 어떻게 무너질 거야 그런 생각하는데 오히려 원산에서 그 출발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해본 것이죠. 무섭다. 예. 15관저 뭐 이런 것도 있고 집무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청와대 자리 그냥 잡은 게 아닐 테고. 그러면요. 그럼 북한의 김정은 뭐 집무하는 곳 그쪽 분위기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제 관제를 볼 때는 건축 풍수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금기시가 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형태가 있는데 미음자 형태를 금기하죠. 자연적인 소통이 되지 않고 채광도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미음자 형태를 띠고 납작 엎드린 거북이 형태를 띠고 있는 곳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철옹성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관상도 돼지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그 2016년도가 원숭이란 말이에요. 이 원숭이가 잔재주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돼지가 밥을 먹는데 원숭이가 빼앗아 먹으려 하거나 약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돼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뺏기려고 웅크리고 있겠죠. 웅크린다는 것은 소통이 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태어날 때는 지령으로 태어나지만 살아가면서는 내가 살고 있는 관제의 기운을 받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제가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또 금수산 태양궁전이 있잖아요. 올해 금수산 태양궁전의 풍수지리는 어떨까요? 여기가 태양궁전인가요? 네, 태양궁전이요. 제가 살던 집이 여기서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멋있는. 그런데 지금 이 태양궁전이 참 묘한 이치가 있어요. 살아있으면 풍수는 양이라고 해요. 죽으면 음이 되는 거죠. 지금 김일성하고 김정일은 죽었어요. 그러면 땅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흉측하게 미이라로 떠 있는 거죠. 이게 음은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양쪽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안 좋죠, 당연히. 근데 또 두 번째는 태양궁전이 대리석으로 외벽이 되어 있어요. 차가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음이란 말이 차가움. 그 다음에 그 지붕 자체가 날카로워요. 또 음이에요. 그런데 앞에가 연못이란 말이에요. 또 음이에요. 다 음이네. 그러니까 이거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풍수 전문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태양궁전이라고 기부 차원에서 그걸 엮은 거다. 상쇄시키려고 했구나. 상쇄시키려고. 하지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금수산 태양궁에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김정은에게 그 차가운 음기를 계속 내려보내고 있어요. 그런 기운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금 집권 5년 차가 됐는데 행위를 보세요. 무서울 정도로 냉혈적인 걸 보이잖아요. 자기 친 공무부 장성택을 죽였고 그 70여 명이 넘게 되는 그 자기 동료들 다 죽이게 되잖아요. 수백 명. 이런 기운이 어디서 나냐면 그 동기 가문에서 자기 할아버지와 그 자기 아버지의 그 음기가 한꺼번에 몰려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지금 뭐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풍수학자시고 뭐 너무나 유명하신 우리 김상희 선생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이렇게 흥미진진한 또 북한의 풍수지리 또 이 운까지도 알아봤습니다. 네. 자, 2016 북한 예언집. 오늘 또 이 북한 주민들의 그 생활을 알 수 있는 주제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6 북한. 네모 상품은 가고 네모 상품의 시대가 온다. 자, 어렵네 이거. 어렵네요. 예. 자, 이준석 씨는 어쨌든 지금 뭐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뭐 이런 거에 좀 밝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북한 다룬 데서 아니에요. 근데 진짜 이거 애매모호한데 북한에 지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정답은 남한입니다.
그러니까 남한 상품은 그 전에 왔었으니까. 자, 남한 상품은 가고. 남한 상품은 가고. 미제. 미제는 자, 미제 상품입니다. 미제 상품. 김학재 씨. 남한 상품은 가고. 김정은이 어디서 유학했어요? 스위스! 정답 확인합니다. 2016 북한 남한 상품은 가고 맞춤 상품은 네. 맞춤이에요 이제. 그럼 이런 거예요? 뭐 옷감은 남한 거고요. 디자인은 프랑스 디자인으로 해주세요. 뭐 이런 맞춤인가? 요새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 뭐 이런 걸 CD를 다 보다 나니까 가령 뭐 이용의 무슨 뭐 원피스다 하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가가지고 맞춰 입는 거예요. 우리나라 맞춤 양복처럼. 그러니까 상품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상당히 발전한 거죠. 심지어 이제 집안의 인테리어까지 남한식으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소파도 이렇게 놓고 장식품도 이런 걸 넣고. 그러니까 직접 만든다는 거죠, 손수.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남한 드라마를 보고 그런 식으로 인테리어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렇게 소파 이렇게 놓고 하는 집은 별로 없는데. 드라마처럼 소파 이렇게 디귿자 남한식 인테리어를 그대로 모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드라마처럼 나오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북한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있겠어요. 집에 들어가 보면. 와, 이렇게 잘 살아? 수수하게 100평이 시대잖아. 수수하게 100평. 아니, 이게 지금 뭐 보니까 이 한류 상품이 유행했던 거는 뭐 다들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한류 상품은 들어오는 속도가 늦고 또 수입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하니까 북한 주민들이 손재간도 좋으니까 이제 그대로 만들어서 이제 맞춤형으로들 이제 유행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북한에서 원래 그 중앙당이나 이제 그 인민보안성, 국가보위부 이런데 이제 기관들 보고 있는 다 그 피복 제작소가 있습니다. 이제. 네, 전문 피복 제작소가 있는데 지원을 해준다 해도 이제 질이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원하는 그런 질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가 이제 자체로 이제 구입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돈이 비싸더라도 자기한테 그저 호환되는 거면 이거 이제 돈을 그저 아끼지 않고 이제 삽니다. 그게 실제로. 결혼식도 이제 공개적으로 지금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 집에 우리 집에서 하겠다. 네,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세포들을 이제 그 초청을 합니다. 그 음식 맞춤으로 와서. 그럼 진짜 이제 그렇게 돼. 서민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살기 편해지는 것이 되는 거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수많은 한국 남한 물건들 중에 예를 들면 어떤 물건들이 가장 인기가 있는지. 우리 밀수하셨던 아메리카노. 근데 우리가 한류 그 영화 드라마를 보면서 뭐 케이크가 엄청 선호가 되거든요. 이제는 그 케이크를 이렇게 개인인자 주문을 해요. 주문을 딱 해오면은 어느 날에 내가 쓰겠다면 배달까지 집에다 해줘요. 그리고 디자인도 이러이러한 형식을 해달라 하면 그 디자인도 그렇게 해주거든요. 원래는 케이크 없었어요, 북한? 원래는 없었어요. 케이크 자체가? 네, 케이크 자체가 없었거든요. 언제부터 들어온 거예요? 근데 2006년도 이후부터 들어왔거든요. 김정 선생님, 이게 일본 셰프들이 와서.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일본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대일교포들이 만들어서 똘뜨라는 표현도 그 러시아어예요, 원래. 그래서 그 케이크를 만들어서 팔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를 일본에서 살다 간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리고 외교관이나 무역 쪽에서 외국에 갔다 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케이크를 많이 했고, 심지어 80년대 고려 호텔이 생겼을 때 이따만한 데코레이션 케이크 갖다가 쇼 윈도처럼 이렇게 갖다 놓고 $500, $600에 팔았어요. 케이크 비싸. 소토 케이크도 팔아요, 거기 가면은. 왜냐면 일본에서 가져온 기술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퍼지던 것이 점점 한류가 증가되면서 일반 서민들도 그런 기술을 전수받아서 만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 우리 소희 씨도 알았어요, 그거? 네, 저는 이제 그 꽃보다 남자랑 그 남자 향기서 케이크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막 얼굴에다 막 묻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우리 아버지 딱, 야, 저기는 정말 먹고도 세다. 저거 저리 얼굴에 가득 바르느라고. 그래, 있는데 그 시장 가니까 이제 그 똘뚜가 나오더라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고서리. 결혼 똘뚜도 엄청 웅장해요. 그래갖고 이게 뭐지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똘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만한 8단짜리들 다 나와요. 또, 뭐 유행했어요, 그거 말고?
북한에서는 이제 그거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 인사 다 하고 케이크 자르고 그냥 먹잖아요. 근데 네. 뭐 북한 사람들이 이 한국 분들이 이 케이크를 얼굴에다 바르면 되게 잘 살고 부자 되는 뭐 이라고 얼굴에다가 이렇게 다 발라요. 자기가 예, 자기도 발라주고 친구들도 발라주고. 우린 놀리려고 그래서 하는데. 그걸로 이렇게 하고 그래 이따가서 우리 엄마 있다. 야 그건 어째고 내가 엄마 또 돈이랑 잘 버니까 그래 그럼 나도 자기가 남이 묻혀줘야지 자기가. 우린 장난으로. 그런 거 말고 유행한 거 있다면서요? 아, 저희는 그 데이트랑 하잖아요. 남자친구랑 이렇게 연인들끼리. 그때 이제 드라마랑 많이 봤으니까 예전에는 대낮에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남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창피한 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뽀져사게 손도 잡고 다니고 발장 끼는 게 이제 보편화가 됐거든요. 이게 저희는 이렇게 시내니까 저희 살던 데는 저녁에 이렇게 딱 나가면 가로등이 있어요. 일선도로는. 거기 가면 연인들이 다 발장 끼고 손 잡고 그리고 이제 막 뽀젓이 다니거든요. 막 식당에 가면 남자가 의자도 빼준다든가 이런 거 다. 의자를 빼줘요? 네. 남자가 여자를 배려해 빼주는데. 그걸 어떤 드라마에서 나왔길래 그런 걸 따라하는 그러니까 옛날 드라마도 보고 뭐 그러니까 옛날 그런 거 많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안 빼주세요? 저는 문도 열어주고 빼줘요. 저는 가서 너 여기 앉아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남한 사람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자 빼주는 거는 용납 못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안쪽에 앉게 배려하고 그냥 의자 빼는 의자가 아니잖아, 안쪽에 앉는 거. 아니 저는 남한 사람 다 그래도 이준석 씨는 빼줄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는 안쪽에 앉게 배려하니까. 나는 의자 빼주는 역 좀 맡아봤으면 좋겠어. 의자로 치는 거 말이에요. 북한이에요. 너 집이 정말 잘 산다 하는 것도 뭘 보고 알 수 있냐면요. 그거 있잖아요. 이거 띵동 누르게 되면 화면이 나오는 거. 그거 뭐라 그러지? 화면 이야기. 맞아요. 그 잘 사는 집. 인터폰 얘기. 인터폰, 예. 저 그거 딸려주고, 야, 저 집 잘 산다. 그게 비싸거든요. 이게 한국 드라마에 자꾸 나오니까. 네. 한국에서 드라마에서 나오던 것이 누구세요? 주로 사모님 집에서 평창통이요, 뭐 이럴 때마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여기처럼 번호키 있잖아요. 이렇게 터치를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열고 번호를 누르는 게 지나갔어요. 지금은 다 이렇게 터치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처럼 그런 거 딱 이렇게 장마당 나가 딱 보고 왔다가 그걸 이렇게 사갖고 왔어요. 그래, 우리 엄마 뚝뚝 눌렀는데 잘못된 번호입니다. 다시 눌러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말이 나와. 야, 이게 한국말이 나오는데 갔더나 우리 집에 감시 새까맣게 붙었는데 상자가 소리 바꿔요. 성희 아버지 정신 없다. 어제 이러냐니까. 알았다. 그래, 갔다가 왕게 삐리, 잘못 누르면 삐리리릭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그런 거 바꿔야 됐어요. 그래, 엄마, 이거는 된다. 근데 저거 나야 된다. 말이 나왔어. 한국말로. 저는요, 그 학교에 있을 때 저도 이제 그런 부르지아 물에 젖어가지고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친구 집에 점심시간에 이제 놀러 갔는데 아빠 엄마 없더라고요. 그래 딱 들어가 TV로 녹화기 하고 TV로 켰는데 분명 알아듣긴 하겠더라고요. 한국말. 왜, 조선말은 조선말인데 좀 억양이 좀 희구망측하게 나가지고 이게 뭐냐고 하고 딱 봤는데 언니들 있잖아요. 막 욕까지 오는 치마에다가 막 오빠들이 막 머리 빨갛게 막 세우고 막 춤추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거 우리 실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실천해야겠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치마를 교복 치마인데 이렇게 잘랐어요. 조금씩 잘라가지고 마선 박아가지고 이제 다음 날에 지금 옷이 이렇게 가리고 막 학교를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지금 옷차림 단속하는 거예요. 소년비서가 나와가지고 야야 너네 서라 이게 다 서라. 갖다서 뺏겨 벗어서 뚝 벗었어요. 그랬더니 보더니 이것들이 어디서 남조선 계례도당이 왔냐고 하면 부르지아 물에 젖었다면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청년 그 비서한테 넘겼어요. 근데 부모님을 데리고 오나 그다음 어디서 이런 영화를 봤나 출처를 캐고 부모님이 데리고 오고 그다음 허상 비판 엄청 맵장을 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떨어진 게 선생님이 해임됐어요. 담임쌤이 해임되고. 선생님이 근데 직업을 잃어요? 네,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 학생 관리를 잘못했다고 중국 영화하고 그거는 틀려가지고 한국 영화를 봤으면 치마 짧았어. 네, 치마를 무릎 이상 내려와야 돼요. 물주어가 아니라 그냥 탈선 아니에요? 이런 치마 입고 만들었으니까. 한국에서도 그건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2016년 북한 예언집. 다음은 어떤 예언이 나올까요? 2016 북한 네모가 진화한다. 진화. 진짜 진화했으면 좋겠는 거를 그냥 얘기하자면은 네. 김정은 머리가 진화한다. 머리 스타일이. 그래. 좀 이번엔 좀 바꿨으면 좋겠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누가 뭐라고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거 머리가. 못하죠. 아니 본인도 밖에 막 영화 같은 거 보고 이러면 나만 이 머리 하고 있던 거 알 텐데. 그렇지. 근데 성대현 씨 머리에서 가르마만 앞가르마로 바꾸면 비슷해요. 아, 옆에만 바리캉으로 약간 밀면 딱 그 머리야. 아무튼 스타일. 네, 패션, 2016년. 뭐 이런 게. 패션이 지나간다. 머리 모양. 패션이가? 자, 우리 김학철 씨. 장마당 문화. 장마당 문화가 지나간다. 장마당이 확실히 변할 것이다.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2016 북한 우상화가 지나간다. 아니 지금도 뭐 노래나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상화가 계속 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진화가 된다는 건가요, 김수선 선생님? 네, 일단은 뭐 국내보다도 지금 국외를 상당히 많이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NS 계정 같은 걸 만들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당히 진화시켜서 결국은 뭐 제가 보면은 결국은 뭐 외국 관광객 많이 끌어들이자는 게 목적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자꾸 탈바꿈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쨌든 간에 뭐 SNS라든가 아니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하는 방법을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SNS에 어떤 글이 있고 그 글이 많은 사람들이 또 조회를 하게 되는지 우리 유현주 씨가 알려주실 텐데 제가 볼 땐 이분이 이런 거 하는 거 처음 봐서 기대가 더 큽니다. 네. 이준석 시켰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만갑 돌직구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진 보여준 남자, 나만의 돌직구남, 이준석입니다. 현재 북한은 우상화의 새로운 혁신을 꾀하고자 인터넷, 그중에서도 SNS를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SNS에 사진을 올리자마자 인기를 끄는 사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만갑의 돌직구녀 유현주 씨와 함께 SNS에서 단연 인기를 얻고 있는 3장의 사진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야. 북조선에서 온 고은 직통녀 유현주입니다. 예, 먼저 첫 번째 사진은요. 뭐야? 예, 핑크빛 한복에 구두를 신은 채 다리를 꼬고 있는 김일성 사진입니다. 이런 모습 정말 처음입니다. 유현주 씨, 혹시 이 사진이 SNS에서 인기를 끈 이유가 제 생각에는 그 동네 슈퍼에 앉아있는 아저씨 같아서 그런 건가요? 고운 한복, 때깔 나는 구두, 거기다 아주 편안한 자세로 앉아있는 친근한 모습의 김일성. 저조차도 처음 보는 사진이기 때문에 모두의 주목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북조선에서 김일성의 이런 사진을 왜 지금에서야 올리는 건지 아셨습니까? 아니요. 바로 합성 아니야? 합성? 김일성을 잘 모르는 요즘 세대들에게 김일성을 다시 알리고 다시금 선전하기 위해 올리는 것입니다. 야, 역시 북한은 사진 하나 올리는 것도 굉장히 전투적이네요. 다음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야, 김정일이다. 이야, 오른손으로 총을 들고 목표물을 겨누고 있는 김정일의 모습인데요. 김정일의 이런 모습은 또 저도 처음 봅니다. 유현주 씨, 이 사진이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김정일 몸매가 생각보다 날씬해서 아닌가요? 턱선이 좀 살았네. 네. 이 사진이 SNS에서 인기를 끈 이유는 바로 20대 시절의 애땡 김정일을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우리는 곱슬머리에 황토색 국방복을 입은 중년의 김정일과 초췌해진 김정일의 모습만 봐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진은 어린 김정일의 모습은 물론 권총을 한 손에 잡고 한쪽 눈을 감은 채 목표물을 조준하는 김정일의 허세까지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장 무섭다는 중2병보다 심한 허세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특별히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문 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라고 문 앞에서 이렇게 노래 한 곡조 걸쭉하게 뽑아내는 김일성의 모습이네요. 그런데 저긴 노래방이 아닌 회의장 같은데 대체 저기서 저런 노래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유현주 씨, 이 영상이 사람들의 인기를 끈 이유는 노래 부르는 사람보다 뒤에 뻘쭘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웃겨서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김일성의 노래 부르는 모습이 세상에 처음 공개된 탓이지요.
이 영상은 90년대에 말년이 된 김일성이 그가 직무를 보던 곳에서 사향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늘 똑같은 모습의 북조선의 사진만 보다가 이런 회기 사료가 SNS에 올라오니 모두의 주목을 받을 만하지 않았습니까? 예, 비공개된 나라 북한의 사진을 만인에게 열린 공간인 인터넷에서 보게 되다니 정말 재밌고 신기하네요. 지금까지 나만 돌직구나 이준석, 고분직 통로 유현주였습니다. 자, 그 과거에는 없던 일이죠.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인데 인간적인 모습으로 앉아 있다라는 거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죠. 네. 전 솔직히 김일성 그 아까 첫 번째 사진은 진짜 그냥 그 여름철에 동네에 앉아 계시는 맞아요. 정자에 앉아 계시는 그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어르신분들 모습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은근히 친근했어요. 약간 그런 거 있었어요. 근데 이건 예전에 듣도 보도 못한 모습들이에요. 아니, 근데 그 사진이 이미 전에 간부들 속에서는 다 돌았고요. 이제 그 사진을 캡처한 그 달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묘향산에 있는 그 향산각에서 찍은 건데 저걸 입고 그다음에 그 다음 사진인데 그 다음 사진이 뭐냐면은 김정일에 대한 성시라는 걸 썼을 때 저걸 입고 했거든요. 뭐 백두산정 정일봉에서. 네, 알아요. 놀라운 게 곱슬머리였는데 그렇지. 말년에는 저런 이렇게 짧게 컷한 머리가 굉장히 그 막 젊게 느껴지네요. 어? 김학철 큰형님도 더 젊어지시잖아요, 지금. 왜요? 왜? 약간 좀 왜일까요? 얼굴이 그러니까 배트맨 처음 그 배우 비슷하시기도 하고 저거 그리고 그분도 비슷해. 잭 니콜슨. 잭 니콜슨. 잭 니콜슨 많이 닮았죠. 아니, 수입은 많이 달라. 맞아. 점점 이렇게 멋있어지신다니까. 그래요? 예, 인물도 더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보조개가 굉장히 부각되어 보이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우상화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아 근데 궁금한 게 요즘 북한에서 보면 뭐 SNS도 하지만 인터넷도 조금씩 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북한에 지금 인터넷 같은 거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북한에 인터넷은 없고요. 네. 인트라이닛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거는 대학마다 정보과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매 대학마다 그 정보과로 나온 사람들이 자기 그러니까 적성에만 자기 그 배치제에 가 있는 그게 직업에 따라서 그걸 이렇게 가다 그 직업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중국의 USB를 가지다가 영어, 중국어, 그다음에 혁명 역사 같은 걸 공부를 하고 그럴 뿐이지. 그다음에 컴퓨터가 있어도 너무나 단속이 심해서 인터넷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다른 10명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PC방 했던 분에게 물어보는 아, PC방 누가요? 자, 김주성 선생님, 북에서 PC방을 잠깐 애들 커보든 돈 받으시고. 예, 하시는 일이 사이드 직업으로. 그러니까 저분이 얼마나 배구 선수도 했지만 또 중요한 역할 어디 근무했었죠 옛날에? 네, 국가과학원 산하에. 국가과학원에 근무하다가 PC방 몰래 하다가 또 깔가지고 그 가로등 끓을 북한은 그러니까 이제 인트라넷은 이미 전에 구축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제한이 돼 있잖아요. 국내 전용이라. 그러니까 되게 웃겨운 게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거 전용 케이블이 없으니까 인트라넷을 컴퓨터에다 접촉을 할 때는 외장 모뎀이 있어갖고 그 모뎀을 갖다 전화선에다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기가 목통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제한성이 있었는데 뭐 최근엔 그거 다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보면은 평양의 뭐 호텔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소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우선 인터넷이 와이파이가 터지게 네,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일반 주민들은 접촉을 못 하니까. 궁금한 거 평양의 고려 호텔에 가서 와이파이를 접속을 해서 뭐 거기 해외 기자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검색할 수 있는 뭐 그런 사이트나 이런데 네, N사이트란 다 가능하죠. 들어갈 네. 수 있어요? 네, 가능하죠. 근데 와이파이로 그 쓰면은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저쪽에서 쟤네들이 빼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철저하게 평양에 하는 것도 정보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그 국가보위의 뭐 서울이나 같은 건데 거기서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게 와이파이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기기 같은 걸 가져갔을 때 벌써 아마 사전에 뭐 잡아내든가 아니면 승인을 얻거나 그러니까 그런 걸 접속할 수 있는 일반 주민들이란 건 거의 없고 이제서는 어떤 집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고위층 자제들이 가서 하는 거죠. 예, 나라 씨가 직접 써보셨다고요? 아, 네, 저도 자주 사용했어요. 그 우와. 주위 사람들도 조금 쓰는 거 봤고요. 저는 그 책이나 그 노동신문
그다음 애니메이션, 북한의 징검다리 게임이라고 좀 유명해요. 핸드폰 상으로는 그거 다운받을 때 써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의 사이트를 연결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아, 그건 안 되죠. 그러면 나라 씨가 대한민국에 와서 인터넷 처음 접한 게 하나원인가요? 네, 그죠. 그럼 어땠어요? 이렇게 인터넷 막 수업 시간에, 한원 수업 시간에 있어요. 수업 시간 인터넷이 딱 30분씩 틀어져요. 쌤들이 계속 안 틀어져요. 계속 틀어주면 자기네 수업 안 한다고. 30분, 너네 잘해야 30분 틀어주겠다고. 그럼 저희는 진짜 그 과제 프린트를, 파워포인트를 하거든요. 하고서 그냥 쌤 틀어주세요 하면 30분 딱 열어줘요. 저희는 쇼핑몰부터 들어가거든요. 쇼핑몰. 정작 김정은은 본인이 이메일도 쓰고 이런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개인 이메일 주소가 유출돼가지고 거기에 장난 이메일 보내는 게 유행했었거든요. 진짜? 그 어나니머스라고 해킹 그룹에서 이게 김정은 이메일이다 해가지고 뭐 유출시켜가지고 거기에 밥 먹자 김정은 이런 거 보내는 사람도 되게 많았거든요. 실제실에 그거 사과 모양 있는 노트 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마 주소 버렸겠죠.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에도 이제 이미 인터넷망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이트를 보면 북한 IP들이 다 잡힙니다. 근데 그 인터넷이 우리 남한처럼 일부 가정이나 이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고 꼭 뭐 컴퓨터 센터, 뭐 중요 중앙 기관, 대학, 뭐 이런 대남 연락소, 뭐 그다음에 군사 연구소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터넷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입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있는 사람들만 이제 그 인터넷 그 사무실에 들어가 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보고 이제 카피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노희창 선생님, 저는 궁금한 게 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인터넷을 쓰는 걸 사실 당국에서 막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제약을 거는지 첫째로. 이제 대체로 보게 되면 해외에서 그 맡기는 힘듭니다, 솔직히.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 해외 생활 준칙이라 해가지고 그 10가지 조항이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주재국 대리비 보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주재국 거즘에 인터넷망에 접속하지 말라는 거. 외국인들 접속하지 말라는 거. 특히 한국인들 접속하지 말라는 거. 이게 이제 해외 생활 준칙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아이고. 네, 근데 만약 인터넷 접속했을 때는 국가 반역행위로 보고 가족까지 처단한다. 최근에 이제 정말 북한에서도 인터넷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북한을 홍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어떻게 외국인들이 우리 북한을 우리가 살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알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막 여러 나라 사람들이 대통령들이 와가지고 김일성한테 막 화관도 주고 선물도 주고 막 되게 그림을 주고 그래가지고 다 외국 사람들은 우리 김정일 장군님을 정말 숭배하는구나. 정말 완전 팬처럼 이렇게 정말 열렬하게 따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프리카랑 이런 데도 그렇고 굉장히 교류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60,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북한의 한류를 전 세계에 유포할 정도로 외교 활동을 활발히 많이 했었죠, 그때는. 제3세계 국가들이 있었죠. 나라 씨는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외국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저는 막 전 세계가 그 김정일, 김일성을 우러르고 막 그 김정일아 같은 것도 일본에서 그 이름을 지어서 선물해주는 꽃이잖아요. 네, 그래서 막 그래서 막 전 세계가 우러르고 그리고 남한 같은 경우에는 막 헐벗고 굶주리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 게레군들이 막 와글와글 거리면서 그 약 같은 거 먹고 사람들을 그 짐승처럼 보이게 막 학살하고 그런 거 진짜 영화에서 님을 위한 교양이라고 거기서 나와요. 근데 헐벗고 굶주리는 건 조금 공감하는 게 우리 작가들도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하려고 하니까. 전격 공개! 북한의 은밀한 밤. 뭐 불도 안 켜고 부들부들한 데 가지고 정신 나가게 노는데 잘 놀지 못하는 애들은 끼우지 못해요. 어두우니까 아무데나 숨어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분명히 오르 죽었거든요. 바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오르가지고. 밤 1시, 2시 불이 켜져 있으니까 올라간대요, 막. 처음엔 이상했어요. 심장이 막 멎는 것 같고. 문 딱 잠궈 놓으면 일단 누구도 못 들어오거든요.
2016년 북한 예언집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는 뭐 매년 연말마다 연초마다 하는 얘기지만 진짜 2016년에는 북한 주민들이 좀 살기 편한 예.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실 뭐 아까 흥미롭게 풍수지리 봤는데 그 이렇게 전체로 보자면 남이나 북이나 사실은 그 허리 끊어서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좋을 리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맥이 끊겨 있고 맞아요. 이게 툭 절반이 잘려 있으니까 하나가 된다면 참 얼마나 시원하게 기운이 뚫릴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